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 구체적으로 내분비 기관의 그 분비되는 과정과 특징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이 시상하부와 내하수체예요. 가장 호르몬 과 관련된 데서 중요한 조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시상하부와 내하수체인데, 왜 그런지는 우리가 배워가면 점점 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은 구조를 먼저 볼게요. 약간 흐리긴 하지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시상하부와 내하수체는 연결되어져 있는 물질이에요. 조직입니다. 그 시상하부는 여기에 이렇게 뇌 안쪽에 뼈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자세히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시상하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있고, 이 바깥쪽에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신경세포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연결이 쭉 연장이 되어서 이쪽 부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구성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이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상하부의 일부 조직이 연장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뇌하수체 후엽입니다. 근데 뇌하수체 전엽은 전혀 시상하부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다른 색이죠. 그러니까 표시를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상피세포가 분할을 해서 만들어지는 다른 조직이에요. 근데 얘들이 같이 이렇게 합쳐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합쳐서 우리가 뇌하수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을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자, 시상하부와 내하수체, 문맥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혈관계가 섞여져 있기 때문에 문맥계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죠. 여기서 보시면 색깔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초록색이 있고 보라색이 있는데, 먼저 보라색을 얘기를 해줄게요. 보라색을 여기 글을 자세히 보시면 영양호르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영양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시상하부에서 많은 호르몬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호르몬들이 일부는 뇌하수체 전엽에 영향을 미치고 일부는 뇌하수체 후엽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뇌하수체 전엽에 영향을 미치는 그 호르몬들을 통틀어서 영양호르몬이라고 그냥 팀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영양호르몬이 분비가 될 텐데,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장소는 시상하부의 어떤 신경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이 보라색 나는 그 신경세포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까지 오고, 그 다음은 이제 소식이 끊겨요. 연결이 어디로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로 됐는지 자세히 보면 여기 동맥이라고 되어져 있는 혈관 끝에 이렇게 다다라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에 영향을 미치는 그 영양호르몬은 여기서 만들어져서 일단은 혈관으로 분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혈관으로 분비가 되면 혈액을 따라서 이동하겠죠. 쭉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뇌하수체 전엽 근처에 가는 거예요. 그 혈관, 뇌하수체 전엽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에 도달을 해서 여기서 뇌하수체 전엽 안에 있는 세포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분비가 여기서 다시 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것은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지는데, 따라가는 길은 혈관을 따라서 너무 가깝지만 아무튼 길을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을 따라와서 여기서 그 옆에 있는 세포로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세포는 시상하부에서 보내준 그 호르몬의 신호를 받아서 또 다른 호르몬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거를 그 혈관으로 다시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 호르몬이 쭉 해서 정맥을 따라서 온몸을 돌겠죠. 온몸을 돌기는 하나, 여기서 나오는 많은 호르몬이 각각 표적세포로 인지하는 조직은 달라요. 그래서 갑상선에 가야 되는 것은 갑상선에 도착하면 일을 할 거고, 나머지는 그냥 혈관을 따라 돌기만 하겠죠.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라색으로 보여지는 것은 뇌하수체 전엽에 영향을 미치는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그거는 혈관에 일단 분비되고 그 혈관을 따라서 뇌하수체 전엽 혈관까지 오면 거기서 조직으로 호르몬이 들어간다, 소식을 전한다. 들어간다기보다는 소식을, 아까 우리 그 수용성 호르몬과 지용성 호르몬이 어떻게 전달하는지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소식을 전달을 해요, 이 세포에. 그럼 그 핵에서 여러 가지 대사의 변화가 있으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단백질이라는 얘기예요.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게 호르몬인데, 호르몬이 혈관으로 나가서 다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온몸을 돈다라는 것이 한 세트, 시상하부가 하는 하나의 시스템이고, 또 하나는
초록 색깔, 연두색이죠. 이것은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을 합성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게 길을 따라서 쭉 여러분들이 가보면 도착 지점이 뇌하수체 후엽에 있는 골고루 분포되어져 있는 그 혈관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뇌하수체 후엽까지 오는 동안 시상하부에서 다른 혈관계를 통하지 않고 자기네 그 조직을 따라서 이렇게 와서 이 끝에 잠시 저장해 둡니다. 저장해 뒀다가 그 호르몬이 필요하면 혈액으로 바로 집어넣어서 온몸을 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은 앞에 뇌하수체라는 이름 때문에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들어가 보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뇌하수체 후엽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시상하부에서 만들었는 것이 이렇게 해서 통과돼서 혈관으로 빠져나오는 위치가 뇌하수체 후엽일 뿐이지 합성되는 장소는 시상하부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뇌하수체 후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틀이에요. 뇌하수체하고 시상하부와 관련된 그 내분비계가 먼저 제일 위에 있는 시상하부 호르몬인데 이 시상하부 호르몬 중에서 뇌하수체 전엽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이런 이름들입니다. 이 이름들 어렵기는 한데 풀어보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여기 R자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은 릴리즈, 방출한다는 거죠. 분포, 이제 바깥으로 낸다는 뜻이고, I라고 하는 것은 인히비터, 막는다는 거예요. 억제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PRH라고 하는 것은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을 방출하라는 호르몬이에요. 자, 그 다음에 PIH는 프로락틴을 인히비터, 억제시키는 호르몬이에요. 또 하나, TRH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는 호르몬, 부신 피질을 자극하는 방출 호르몬, 성장 호르몬을 방출 호르몬, 성장 호르몬 억제 호르몬, 생식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이것처럼 대표적인 것이 7가지가 쭉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 위치가 어디냐면 시상하부예요.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얘네들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호르몬들은 최종 목적지가 어딜까? 이 호르몬들의 표적 기관은 어디겠습니까? 여기서 보세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방금 봤던 그 영어 복잡한 아이들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이에요. 이게 와서 어떻게 돼요? 혈관으로 분비가 돼서 어디가 목적지예요? 뇌하수체 전엽이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름이 이 호르몬들의 표적 기관은 어디다? 뇌하수체 전엽이다. 뇌하수체 전엽까지 가면 얘가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무슨 방출 호르몬, 무슨 억제 호르몬, 방출 호르몬, 억제 호르몬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이 물질들이 하는 일은 그 물질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뇌하수체에게 소식을 전달해요. 어떻게? 뇌하수체가 만들어내는 호르몬들의 이름입니다. 프로락틴,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성장 호르몬, 생식선 자극 호르몬. 이 호르몬, 이 방출이랑 억제를 뺀 앞에 이름들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시상하부에서 프로락틴 방출 호르몬을 보내면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프로락틴을 만들어서 내보내면 돼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져서 뇌하수체로 가면 뇌하수체에서 전엽에서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만들어서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시상하부 호르몬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앞쪽에서 시상하부 호르몬을 요약을 할 때 뇌하수체를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상하부에서는 이렇게 조절하는 호르몬이 나오죠. 그걸 이제 약자로 여러분들이 보면 방금 봤던 PRH, PIH, TRH, CRH 막 이런 게 있죠. IH, RH가 반복입니다. 그럼 이 물질들이 나와서 표적기관인 뇌하수체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 두 물질은 프로락틴을 분비할 거냐 억제할 거냐를 조절하는 두 물질. 그 다음에 TRH는 TSH라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어떻게 할 거냐. 방출 호르몬을 보내면 얘가 어디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여기는 방출 호르몬이 붙고 여기는 방출 호르몬이 뗀 그 호르몬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쭉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생식선 자극 호르몬에서도 여기 보면 2가지 물질이 쭈르륵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이기 때문에 뒤에서 할 텐데 여기에 있는 이 물질들이 시상하부에서 나와서 뇌하수체 전엽으로 간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신호를 받고 만들어진 또 다른 호르몬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각자가 원하는 표적 세포로 갈 거다라는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을 제어하는 시상하부 호르몬,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 다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질들이 예를 들어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CRH라는 약자를 가진 이 호르몬이 시상하부에서 나오면 이 호르몬이 뇌하수체 전엽에 가서 영향을 미치면 뭐를?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신피질로 가는 거예요. 생식섬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나오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FSH와 LH, 황체 형성 호르몬과 뭐 난포 형성 호르몬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물질이 나오게 하는 거고, 프로락틴 분비시키고, 그 다음에 소마토스타틴, 이거는 성장 호르몬 억제고 성장 호르몬을 방출시키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방출시키는 역할을 여기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구조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여기서 뇌하수체 전엽에 미치는 시상하부의 호르몬은 끝에 이름이 방출 호르몬이나 억제 호르몬이 붙는구나 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거 같은 그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뇌하수체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시상하부에서 이렇게 둘로 나뉘었어요. 아까는 전엽이 저쪽 그림이었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이 그림, 여러분들이 이런 이름이 없이 이 구조가 나오면 혈관계가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걸 보면 그 방향이 뇌하수체 전엽이에요. 그런 게 없이 그냥 여기에서 단독으로 혈관 시스템이 별도로 독립된 게 보이면 이게 후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는 혈관계로 연결되어져 있고 여기는 이 조직 자체가 그대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조직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뇌하수체 전엽을 보면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라는 것이 시상하부에서 나와서 얘를 자극을 하면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들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나오면 부신으로 갈 거고, 이 호르몬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나오면 갑상선으로 이 호르몬이 갈 겁니다. 프로락틴이 나오면 젖샘, 유선으로 가서 유즙을 만드는 일을 할 거고,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 온몸이죠. 온몸 구석구석에 가면서 성장 호르몬이 영향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생식선 자극 호르몬인 난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 FSH와 LH라는 약자인데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얘네들은 당연히 생식기로 가서 각각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르몬들 뒤에 방출이란 말이 없이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라는 것의 표적기관은 부신이에요. 근데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의 표적기관은 뇌하수체 전엽이라는 거 꼭 이해를 하시고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물질들의 이제 작용, 여기서는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프로락틴이 나오는데, 프로락틴은 우리가 생애주기 영양학에서 보면 임신과 수유기에서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유즙을, 젖을 생산하는데 관여하는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당연히 표적기관이 갑상선일 거고, 거기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낼 거고,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나오면 부신피질로 가서 그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난포 자극 호르몬과 황체 호르몬이 나오는 황체 호르몬이라고도 하고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고도 합니다. 그 나오면 남성에게 가서는 정자를 성숙시키고 여성에게 있어서는 난포를 발육시키고 에스트로겐을 분비한다. 그 다음에 황체 호르몬은 남성에게 있어서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그 다음 호르몬을 분비시켜주고, 황체에서 여자의 황체에서 나오는 황체 호르몬은 프로게스테론이라는 물질을 분비시키는 역할을 하더라. 성장 호르몬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든 세포가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서 성장을 시키는 일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뇌하수체는 방금은 우리가 전엽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후엽은 앞으로 가서 이 부분을 볼게요. 후엽은 항이뇨 호르몬과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항이뇨 호르몬과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장소는 시상하부. 나오는 구멍은 어디? 뇌하수체 후엽.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항이뇨 호르몬의 표적기관은 어딜까요? 이뇨는 소변을 참게 해주는, 소변으로 나오지 않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콩팥이겠죠. 신장에 가서 그런 일을 할 거고,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옥시토신은. 그래서 자궁으로 간다는 거는 일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신을 한 엄마가 이제 만삭이 돼서 10달을 채워요. 그러면 이 옥시토신 분만이 임박해지면 이 옥시토신의 양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수축을 시키죠. 여기를 눌러주는 그런 근육 수축을 하면서
분만을 유도하게 해주는 것이 이 옥시토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뭐냐면 수유기, 모유를 먹이는 엄마들이 젖을 먹일 적에 유포에서 유즙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 유즙이 바깥으로 분비가 돼야 아기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적에 이 유즙 자체를 이렇게 짜주는, 이것도 작지만 하나의 근육으로 본다면 이 세포를 수축시켜서 뭔가를 바깥으로 분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유를 만들어서 유포를 수축시킬 때도 이 옥시토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옥시토신과 프롤락틴은 생애주기 영양학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임신과 또 모유 수유할 적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그 두 개가 하나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고 하나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온다라는 것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뇌하수체 후엽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옥시토신은 자궁과 젖샘에서 아까 얘기했죠. 분만할 때는 자궁, 모유 수유할 때는 젖샘이 표적 세포가 되어서 분만을 촉진하거나 유즙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해주고, 항인용 호르몬은 신장의 세뇨관에서 수분이 일단 사구체에서 한번 걸러지고 나서 다 빠져나갔는데 중간에 세뇨관에서 재흡수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 재흡수되는 과정을 촉진시켜서 수분을 못 나가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항인용 호르몬이다 라는 걸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중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엽에서는 멜라닌이 합성돼요. 멜라닌은 색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인보다 약간 더 노랗고 황색인 이유는 이 세포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고, 흑인이 우리보다 더 검은 거는 이 멜라닌 색소가 더 많이 분비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뇌하수체 중엽에서 하는데, 우리는 이제 전엽과 후엽에 대한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정리할 거는 뇌하수체 후엽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연결되어서 이까지 왔다 그랬죠.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여기서 저장됐다가 ADH, 항인용 호르몬과 옥시토신이 여기서 방출이 된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곳은 어디다? 시상 하부에서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생산됨, 이렇게 돼 있죠. 만들어져서 이 길을 따라서 뇌하수체 후엽의 구멍을 따라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뇌하수체 후엽이 되는 이제 중간의 내용을 보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상 하부에서 만들어진 것이 뉴런 세포체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끝부분에 보관이 됩니다. 뇌하수체 저장이 됐다가 분비해라 라는 신호가 와서 이 신경세포를 따라와서 자극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분비가 돼서 혈관을 따라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인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엽은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전엽은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진 것이 혈관을 따라서 와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여기서 보면 동그란 시상하부 호르몬이 나왔어요. 나와서 뇌하수체에 전달을 하고는 네모난 호르몬을 다시 생성을 해서 진행을 하죠. 근데 여기서 나온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뒤에서 볼 텐데, 많은 물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 성장 호르몬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보면 시상하부에서 GHRH였어요. 성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 이 나온 것이 혈관계로 분비가 돼서 혈관계를 따라서 뇌하수체 전엽으로 오죠. 여기에서 동그란 시상하부 호르몬이 뇌하수체 전엽 세포로 들어가서 이 세포 안에서 핵에다가 어떤 기능이라기보다는 작용을 해서 네모라는 호르몬을 만들도록 시켜요. 그래서 네모라는 호르몬이 다시 혈관계를 통해서 나옵니다. 네모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나온 네모가 이름이 뭐냐면 성장 호르몬이에요.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그럼 성장 호르몬은 이런 식으로 해서 온몸을 돌면서 네모를 따라가 보세요. 여기 들어간 건 좀 이따 설명하고, 네모 계속 네모가 돌죠. 그러면서 온몸을 돌면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곳에 가서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볼 거는, 성장 호르몬이 그렇게도 하지만 간 조직에 가서는 얘가 간 조직 세포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핵에 영향을 미쳐서 세모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모와 함께 네모라는 성장 호르몬이 같이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데, 세모 표시로 되어져 있는 것이 IGFS라는 거예요.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라는 겁니다. 이것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장 호르몬처럼 영향을 미치는데 분비되는 장소가 간이라는 뜻이에요. 이 물질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성장 호르몬이 와서 자극을 하면
간이 이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성장 호르몬은 그 자체로서도 성장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만 간 조직에 가서는 또 다른 성장 인자를 만드는 신호 전달자로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이제 구체적인 거니까 놔두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하나 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뇌하수체 전엽과 관련되어져 있는 갑상선 호르몬에 대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나가보면은, 자 봅시다. 여기가 이제 시상하부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 그게 어디로 가는가 하면 혈관계를 따라서 쭉 해서 뇌하수체 전엽의 그 세포로 소식을 전달하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해요. 그게 TSH예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 그래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표적 기관은 갑상선이에요. 갑상선에 와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 갑상선 호르몬은 이것도 우리 몸 대사와 관련된 물질이죠. 그 물질의 표적 기관으로 가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는 새로운 빨간 색깔의 화살표가 있어요. 이거는 음성 대먹임이라고 하는 작용인데, 이거는 다시 처음부터 우리가 보면 시상하부가 여기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라는 것을 분비를 할 때 어떤 자극에 의해서 얘가 만들어지냐면 혈중의 갑상선 호르몬 농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걸 알고 이쪽으로 신호가 오죠.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네 라고 하는 신호가 오면 시상하부가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그것이 뇌하수체 전엽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나와요. 그리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갑상선에 가서 드디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면 혈중 갑상선 호르몬 농도가 늘어날 거예요. 증가합니다. 그러면 아까 부족했기 때문에 시작했던 이 시스템이 갑상선 호르몬이 만들어진과 동시에 억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물질이 만들어지면 그 물질이 이 시스템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음성 대먹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면 시상하부에도 연락을 하지만 뇌하수체 전엽에도 신호를 보내서 이제 그만 만들어 라고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시상하부에서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덜 나오게 될 거고,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스톱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음성 대먹임도 호르몬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작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갑상선에 대한 것들을 이제 나오죠. 방금 해서 갑상선 호르몬, 자극 호르몬이 뇌하수체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도착하는 장소가 어디냐? 갑상선이라는 겁니다. 갑상선에 왔어요. 갑상선에 왔는데 이 갑상선의 작용 이전에 그 구조를 보면 우리 목 부분에 있어요. 인두가 있는 이 부분에 갑상선이 이렇게 노랗게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강낭콩처럼 한 쌍씩 양쪽에 빨갛게 약간 핑크색으로 보이죠. 이게 부갑상선이 이렇게 얹혀져 있어요. 이것이 갑상선과 부갑상선 호르몬에 있어서 위치가 어디냐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갑상선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후두 부분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노란색을 우리가 갑상선이라고 하는데, 갑상선의 이 조직을 떼서 확대를 해볼 거예요. 확대를 해봤더니 이런 조직이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 각각 네모난 걸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 네모난 이렇게 담처럼 쌓여져 있는 걸 우리는 소포세포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안에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공간을 콜로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간혹 보이는 또 다른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요런 거 옆에 붙어 있는 것들 또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는 많이 없는데 이렇게 그 소포세포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가 C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갑상선에서 나오는 칼시토닌을 분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상선을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C셀이랑 소포세포랑 콜로이드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일단 하시면 되고요. 자, 갑상선 호르몬을 합성하는 과정을 이제 간단히 볼 텐데, 자,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모세혈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혈관 안에 뭐가 있죠? 혈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혈액 속에
있던 요오드가 소포세포막을 통과해서 콜로이드로 들어온다에서부터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합성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근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트륨이 좀 도와주면 좋고 그 과정에서 이제 효소들도 필요하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오드가 들어와서 밑에부터 볼게요. 티로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과 결합을 해요. 티로신 앞에서 우리가 봤었습니다. 아민 계열을 할 때 나왔던 방향족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데 방향족 아미노산인 티로신과 요오드가 결합을 하는 걸 우리는 MIT라 그래요. 그래서 MIT는 요오드가 1개, 요오드 1개인데 또 요오드가 붙으면 2개. 그래서 디요오드 티로신 2개에다가 1개짜리가 같이 결합이 되면 3개짜리, 2개짜리가 더해지면 4개짜리 이렇게 해서 요 이름들이 T3, T4라고 하는 것은 요오드 개수가 T3는 3개고 T4는 4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오드가 들어와서 요 안에 있던 티로신과 결합을 했는 어떤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 그 물질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거기에 와서 이렇게 붙어요. T3, T4 뭐 이런 것들이 붙는데 주로 T3와 T4가 많이 붙겠죠. 그렇게 붙어진 것의 이름이 티로글로불린입니다. 자, 일단 이해가 안 돼도 따라오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처음부터 다시 혈액에 있는 요오드가 여기에 있는 세포로 들어오더라. 들어와서 콜로이드로 도착을 하게 되면 콜로이드에서 앞에서 얘기했었던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요오드가 붙어있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티로글로불린이라는 물질에 이렇게 와서 턱턱 붙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붙어지면 얘가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소포세포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안에서 만들어진 어떤 효소에 의해서 다시 잘려져요. 이별을 합니다. T3와 T4가 떨어져요. 그리고 남는 것이 뭐냐면 글로불린, 티로글로불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잘려진 T3와 T4가 혈액으로 나가면 우리는 이거를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됐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여러분들이 하면 되죠. 그래서 그 요오드가 필요하고 티로신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볼 게 뭐냐면 또 하나 여기서 참고하면 좋은 게 뭐냐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갑상선을 이렇게 자극을 해서 방금과 같은 대사에 의해서 T3와 T4가 나와요. 혈액으로 나오는데 다른 얘기긴 하지만 T3가 훨씬 강력해요. 갑상선 호르몬으로서의 역할로는. 그렇기 때문에 T4가 여기서 분비된 다음에 각 조직에서 하나를 버리면서 T3로 자꾸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T3를 만들어서 반응을 한다라는 것까지 이제 정리를 한번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아까 봤던 것 하나 더 봅니다. 아민 계열 호르몬은 티로신하고 트립토판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티로신, 3요오드 티로신. 이제 3요오드 티로신 이름을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시겠죠? 요오드가 3개 붙은 티로신이란 뜻이에요. 이 티로신은 4개짜리고, 그래서 방향족 아미노산인 티로신이 요오드가 붙어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티로신이 생겨진 그림을 보면, 티로신은 카테콜라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과 갑상선 호르몬의 전구체인데, 이렇게 생긴 게 카테콜라민이라고 하는 것은 도파민 들어보셨죠?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인데 티로신에 있는 기능기들이 변화됐대요. 어딘가 하면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여기가 도파민이 되면서 이렇게 됐고, 얘가 그 다음에 노에피네프린이 되면서 OH기가 붙었고, 노에피네프린이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이 되면서 여기 CH3, 메틸기가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부분들의 기능기들이 바뀌면서 새로운 어떤 카테콜라민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름들,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도파민, 이 물질들은 전구체가 뭐다? 티로신이다. 그 다음에 방금 했던 갑상선 호르몬은 2개의 티로신과 요오드 원자로부터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T4는 2개가 있는데 여기에 큰 구조가 2개죠. 2개에서 이건 요오드가 4개가 있기 때문에 T4. 여기는 하나, 둘, 셋 해서 하나 여기 떨어졌어요. T3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갑상선 호르몬과 카테콜라민은 티로신을 모체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을 아민 계열이라고 얘기를 한다. 카테콜아민이라고 되어져 있죠. 아민 계열은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은 자, 티록신과
트리이오드, 3이라고 해서 트리이오드 티로신 세 가지가 소포세포에서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소포 C셀이라고 그랬죠. 칼시토닌도 여기서 만들어지더라. 그리고 소포세포에서 만들어지는 티록신은 우리 몸의 대사와 관련이 있어요. 갑상선 호르몬은. 그래서 모든 조직과 기관이 표적 세포가 되고, 이 C셀, 칼시토닌은 뭡니까? 혈중 칼슘 농도가 너무 높으면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가는 곳은 뼈, 콩팥, 부갑상선에 가서 혈중 칼슘 농도가 낮아지게 되는 대사를 촉진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부갑상선이에요. 부갑상선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갑상선이 이렇게 있으면 좌우에 2개씩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부갑상선입니다. 부갑상선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 가지 호르몬만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은 그냥 부갑상선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약자가 PTH인데 이렇게 노랗게 점 찍어져 있는 곳에서 분비가 되죠. 그럼 이 부갑상선 호르몬이 하는 일은 다시 얘기해서 표적기관은 뼈, 콩팥, 신장이에요. 작은 창자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화살표를 해놓지 않고 얘를 이렇게 해놨죠. 무슨 얘기냐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라는 시작점은 혈중 칼슘 농도가 떨어졌을 때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다른 데 많더라도 혈중 농도가 떨어지면 바쁘게 움직여서 혈액 안의 농도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뼈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혈액 중에 칼슘 농도가 부족하대. 네가 좀 칼슘을 내주지 않으련? 그러면서 얘기를 해서 칼슘을 빼내가는 거죠. 그래서 혈액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는 소변을 통해서 나가려고 하는 칼슘을 잡아요. 지금 네가 나갈 때가 아니야. 지금 혈액 중에 칼슘이 부족하니까 다시 돌아와. 그래서 재흡수를 또 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신장이 내분비 기관으로서 중요한 2가지가 적혈구 생성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골수에 전달한다는 거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신장에서 비타민 D 불활성형을 활성형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갑상선 호르몬이 나오면 이 자극에 의해서 콩팥에서 비타민 D가 활성형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비타민 D가 작은 창자에 가서 먹은 음식 중에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갑상선 호르몬은 작은 창자한테는 대리인을 보내는 거예요. 비타민 D를 통해서. 그러나 부갑상선이 안 나오면 비타민 D가 활성형이 될 수 없으므로 영향력이 있기는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부갑상선 호르몬의 작용에 대한 걸 했고, 요거는 부갑상선을 요약한 겁니다. 부갑상선에서 나오고 쭉 지나가고 방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신호를 받으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나와 라고 했을 때 답이 칼슘이 떨어졌을 때이다. 그랬을 때 얘가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져? 칼슘이 혈장에서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연결이죠. 그 과정에서 관여하는 조직이 뭐가 있어? 그러면 신장, 뼈, 소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소장은 부갑상선 호르몬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갑상선 호르몬이 비타민 D 합성 증가, 어디서? 신장에서. 그리고 신장에서 배설되려고 하는 칼슘을 재흡수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뼈에 있는 칼슘을 혈액으로 다시 흡수시키는 걸 우리는 뼈 흡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뼈 흡수를 흡수시키는데 이 3가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그 중심이 누구냐? 혈액이에요. 이 일들이 벌어지면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칼슘 농도의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부갑상선 호르몬의 특징에 대해서 잠시 보았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